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수혜 이력을 영주권 심사에 더 엄격히 반영하라는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모든 복지 수혜가 탈락 사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인스타 이용자들에게 최근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함된 가운데 해당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새 웹사이트를 통해 약 10,000명의 체포가 된 불법 체류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중범죄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혐의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공립직업학교에서 60대 한인 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복도에서 학생의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해당 교사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헬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복지 혜택, 이른바 공적 부조 수혜 이력을 영주권 심사에 더 엄격히 반영하려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민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모든 공적 부조가 영주권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재정 능력과 건강 상태, 고용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절차라고 말합니다. 관련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적 부조와 영주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새 규정안을 지난 11월 19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과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적 부조 이용 이력을 영주권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공적 부조가 공적 부조 판단에 포함될지 세부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새 지침 이후 이민사회에서 정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탈락한다는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모든 공적 부조가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건강 상태, 고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행정부 발표 이후 공적 부조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복지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적 부조로 직접 분류되는 지원은 생계보조금 SSI, 저소득층 자녀가정 임시 지원 등 현금성 복지, 그리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입원이나 시설 수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 스냅, 임산부, 영유아 지원, 학교 급식, 응급의료, 주거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이용은 공적 부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서의 경우 증인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증인의 세금 보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 부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부조 범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며 막연한 공포보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수혜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른바 에스타로 입국하는 무비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 보호국은 10일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40여 개국으로 이스타로 입국할 경우 기존처럼 90일 체류는 가능하지만 심사 절차는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세관국경 보호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이스타 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의 SNS 계정과 활동 내역, 5년치 전화번호, 10년치 이메일 주소,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정보뿐만 아니라 지문, 홍채, 얼굴, DNA 등 생체 정보, 그리고 출생지, 거주지 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타 신청 시에는 $40의 수수료와 함께 이메일과 자택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행정명령 14161호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미국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제출 의무화와 이스타 수수료를 $21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방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심사 난이도가 크게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P는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0여 개국의 수백만 관광객이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 한층 강화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연방국토안보부가 1만 명에 가까운 체포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교통 위반 등 경미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단속을 통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 이름은 최악 중 최악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해당 웹사이트가 범법 불체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초기 명단에는 총 9,845명의 체포 기록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체포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혐의, 체포 지역, 출신국을 검색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가 살인과 폭행, 강간, 아동학대, 마약 밀매, 무장 강도 등 중범죄 전력 불체자들을 집중 단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단에는 음주운전과 절도, 신분 도용,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혐의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최소 5명의 한국 출신 체포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네소타 파리보의 이모 씨는 성폭행 혐의, 텍사스 휴스턴의 또 다른 이모 씨는 절도와 사기, 위조 등 복수의 혐의, 또 휴스턴의 손모 씨는 교통 관련 위반, 빅스프링스의 백모 씨는 절도, 음주운전, 돈 세탁 혐의로 기록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524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142명, 뉴저지 10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민이 직접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법 불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투명성과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공립직업학교에서 60세 한인 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학생의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학교에서 배제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해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브롱스에 소재한 브롱스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아카데미에서 60대 수학교사 김기호 씨가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뉴스12 브롱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학교 재학생 한 명이 김 씨가 복도를 지나가며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911로 접수됐고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직전 학교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성적 학대와 강제 접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뉴욕주 브롱스 이스트 151가와 코틀랜드 애비뉴 인근에 있는 브롱스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아카데미는
뉴욕시 교육청 소속 공립직업기술교육학교로 학생들이 디자인과 건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호 씨는 뉴욕시 교육청 소속으로 27년 동안 교편을 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는 즉시 학교에서 배제됐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법원 출두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 곳곳에서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을 지낸 브래드 랜더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브루스 블레이크빈 롱아일랜드 내소 카운티장이 주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브루클린과 맨해튼 일부를 포함하는 뉴욕 1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의 하원의원 출마에는 뉴욕시장 당선인인 조람 맘다니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의공호관을 비롯해 뉴욕주 정치권의 주요 진보 인사들이 잇따라 랜더 감사원장의 연방 하원의원 도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올 12월을 마지막으로 4년 임기에 감사원장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주택정책과 임대인 보호운동가로 활동하다 뉴욕 시의원으로 일한 뒤 감사원장을 지낸 공직 경력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맞설 더 강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민자 재판 현장을 참관하다 체포된 자신의 모습을 선거 영상에 담으며 이민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올 초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에서 이민자를 대하는 아이스 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던 중 연방청사 무단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최근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피마 재난지원금 8천만 달러 유용 의혹을 밝혀 환수 소송을 이끌고 예산 절감 25억 달러, 공공임대주택 5만 채 조성과 보존 등의 성과도 부각했습니다. 현재 뉴욕 10선거구를 대표하는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소속 댄 골드먼입니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서도 잇따라 내년에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장이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앨리스 스테파닉과의 치열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먼 후보는 세금, 공공요금, 범죄를 악화시킨 현 정책으로 뉴욕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뉴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실현할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치안 강화, 경제 개발, 세금이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민주당 캐시 호컬 주지사는 누가 나오든 트럼프 진영 후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경선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연방 하원과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엔비디아의 H200칩이 중국 수출 전에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칩이 중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거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칩은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며 이에 대만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상원에는 상무부 장관이 향후 30개월 동안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세이프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 수출을 허용한 이후로 중국 화웨이의 어센드 칩이 이미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기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스마트 안경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지난달 스마트 안경 쿼크 AI S1을 3,799위안 한화 약 79만 원에 출시했습니다. 저가 모델 G1은 약 40만 원부터입니다. 미국 메타 플랫폼의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는 799달러, 약 118만 원으로 더 비쌉니다. CNBC는 중국의 스마트 안경 제조업체가 70곳이 넘는다며 일부 제품은 이미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제로원 AI의 리카이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의 강점은 제조업 기반에서 나온다며 경쟁 무대가 곧 디바이스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기기 시장이 호황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32대 회장 선거가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일자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뉴저지 3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 후보 등록 서류 교부를 마감한 결과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10일 오후 5시까지지만 이 후보를 위해서는 등록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선관위는 누가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이뤄진 후 13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